형들, 형이 가진 돈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아? 은행 잔고, 부동산, 주식. 그게 사실은 미래의 나에게서 빌린 것이라면? 레이 달리오는 말해.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신용을 믿고 산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 디레버리징이 시작된다.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소득이 줄고, 신용이 사라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은 압박받고, 주식시장은 붕괴돼. 모든 게 서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연결되지. 왜냐고?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니까. 게다가 이 위기는 금리를 낮춰서 해결할 수도 없어. 경기 침체 때는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고 소비도 회복돼. 하지만 디레버리징 시기엔 이미 금리는 0% 근처야. 쓸 카드가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더 위험해. 왜냐면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갚을 능력은 사라지니까. 대출자는 더 이상 신용이 없고 담보 가치도 떨어져.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사람들은 대출 받을 수 없어. 경제 전체가 하나의 개인처럼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네 가지뿐이야. 1. 지출을 줄이는 것. 정부, 기업, 가게 모두 허리띠 졸라매. 하지만 이건 소득을 더 줄이고 오히려 부채 부담은 더 커지게 돼. 2.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 다 못 갚겠어. 하고 일부 탕감하거나 갚을 건데 이자 좀 내려주고 대출 기간을 늘려줘. 이자율을 낮추거나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야. 하지만 이건 은행의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기도 해. 3. 부의 재분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한다. 하지만 이건 사회 갈등을 키우고 정치적 불안도 커지지. 4.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것. 양적 완화와 유동성 공급 등의 방법으로 돈을 푸는 거야. 하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형들, 이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우리가 가진 자산은 진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에서 비롯된 거야. 예를 들어 바에서 맥주를 외상으로 마시고 다음에 줄게. 라고 한 순간 그 약속은 바텐더의 자산이 돼. 근데 갚지 않으면 그 자산은 그냥 사라져.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경제도 똑같아. 빚이 너무 커져서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믿었던 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돼. 레이 달리오는 말해. 디레버리징은 부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채로 쌓은 환상이 사라지는 과정이다.